자, 34번이 선생님 보기에는 이제 제일 어려웠던 지문이라고 봐. 어려웠던 지문이라고 보고 when someone 일단 recount도 만만치 않은 단어야. 나오는 빈도가 높지 않거든. 무슨 뜻이야? 회상? 회상하다지. 그 누군가가 어떤 비극적인 이야기를 회상하고 되돌아볼 때 다른 사람들이 리카운트가 여기서 잠깐만 회상하다가 아닌 것 같은데 상세하게 말하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잠깐만 나도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상세하게 말하다야. 상세하게 말하다야. 자, 자신의 어떤 비극스러운 자신의 얘기를 자 상세하게 말할 때 디어들이니까 상대방이 되겠지.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반응해. I feel for you. 자, 나도 네 감정 알아. 그러면서 그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 자, identification 요걸 이제 받아 넘긴 거야. 최근에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31번도 그렇고 킬러 문항을 내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글이 논리적으로 좀 복잡하거나 짜임새가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자, identification 이게 뭐야? 동일화 과정이야. 상대방과 나를 동일시 여기는 이런 동일화 과정을 통해서 자, 봐봐. 자, 이 object를 뭐라고 처리해야 돼? 대상이 낫지 않게 감정적 반응의 어떤 대상이 쉬프트 바뀌어버리는 거야. 상대방에게서 누구로? 나 자신에게로 바뀐대. 자, 비극의 주인공이 누구야? 상대방이야. 근데 갑자기 비극의 주인공이 누가 돼버리는 거야? 자기가 되는 거 바뀐다. 문제는 이 문장이 지금 부정 역접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야. 얘기했잖아. 벗이나 however를 안 썼을 때가 더 위험하다라고. 그렇지?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받아 넘기는 거 확실히 부정이 맞지? 그런 동일화 과정은 failed. 뭐 하지 못해? 자, count as가 뭐야? 여겨지는 거. 자, 수동태를 안 쓰고 자동사로 뭐라고 여겨지는 거냐면 자, empathy. 감정이입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글은 지금 보통은 선생님조차도 이 두 개를 구별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 두 개를 구별한 거야. 공감하고 감정이입은 다르다는 거야. 그렇지? 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고통의 주체가 누구야? 상대방인데 갑자기 고통의 주체가 누구로 바뀌었어? 자기 자신이야. 그러니까 자, 이런 동일시와 과정, 이런 공감의 과정은 결국 감정이입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어 간주되지 못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뭐를? 자, 상대방의 감정적 반응을 공유하고 있는 진정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이야. 진정한 사례가 아니라고 했어. 물론 일시적으로는 activate. 자, 작동되어지는 타자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완곡하게 부정적인 역접을 했지. 자, 아니고 나대의 복비네. 그렇지? 진정하게 상대방의 어떤 감정적 반응에 대한 공유를 하는 진정한 사례라기보다는 단지 프로젝션. 이때 프로젝션 투영이겠지. 자기 자신의 슬픈 과거, 자기 자신이 아까 여기 슬픔이었었나? 비극적인 것을 상대방에게 투영시키는 거야. 투영에 불과하다는 거야. 오케이? 그것은 단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자기 자신의 상상된 또는 기억되진 감정적 반응에 불과해. 즉, 아까 얘기했지. 자, 비극의 주인공이 누가 돼버려? 자기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요 표현 또 나왔지. 즉 다시 말했었지. 즉 다시 말해서 근데 얘가 동어반복 부연 설명이 아니라 첨가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여기서는. 자, 봐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 forgetting 망각이 존재하는 거야. 아주 독특하지. 동명사를 명사화 시켜버린 거야. 일종의 망각인데 관사어를 살려줘야 돼. 자, 뭐를? 뭐를 망박한 거야? 비극의 주인공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당신이 아니라 상대방이란 걸 뭐 하고 있는 거야? 망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자, 이때 질문. 접속사야? 어떤 접속사야?
목적, 폴게팅의 목적이라고 봐야 돼? 동격이라고 봐야 돼? 애매하지. 둘 다 아니야. 공격 같은데. 어를 붙였기 때문에 더 이상 폴게팅이 동명사가 아니야. 동의하지? 동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어. 동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동격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그치? 그런 판단이 그런 질문을 자꾸만 하란 말이야.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잘하는 애들이 똘똘한 거라고 얘기했잖아. 어를 보여. 자, 그러면서 봐봐. 실제로 자, 선생님이 아까 심패스하고 엠패스를 구별하는 것 같다라고 했지. 자, 우리가 감정이입의 경우가 생겨나는 사례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시도를 하는 거야. 자, 시츄에이션 상황을 어떤 특정한 상황, 아까 얘기했던 비극적인 이야기 그 상황을 다른 사람의 어떤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빈칸, 여기서 빈칸을 고를 수 있나 보자고. 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배경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는 수단이야. 자, 동일한 상황이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지를 상상함으로써 또 그다음 뭐에 집중함으로써 이건 절대 아니지. 그렇지? 하이딩은 숨기는 거. Without reading side of. 얘는 앞에 있는 빈칸하고 다르게 얘는 빈칸 이렇게 보기가 아주 매력적인 오답을 잘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아. 봐봐. 자, 뭐를 놓치지 않는 거야. 자, this. 이것을 이때 being을 뭐라고 해야 돼? 동명사로 봐야 되지 않냐고. 이것을 상대방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거야. 그 다음 through 뭐를 통해서 수단 방법이야. overlapping. 자, 나와 상대방 사이에 중복된 영역이 있는 거. 선생님도 쉽게 보기를 제거 못하지. 보기를 제거 못하지. 현재까지 읽은 걸 보기를 제거를 못하는 거야. 그만큼 보기 선택이 어려웠다는 거야. 요 출제 기법은 요즘에 이제 고2, 고3에서 유행하는 출제 패턴이라는 거야. 그리고 최근 수능이 특히 작년 수능이 이렇게 간 거야. 봐봐. 자, 곧장 나왔어.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 아까 어휘 문제랑 마찬가지야. 이 마지막 문장이 해석이 되냐는 거야. 이게 구문독해 영역이야. 몰라. 이런 식의 수능이 자리 잡으면 대한민국 애들이 구문독해를 해야 돼. 근데 문제는 걔네들이 들을 만한 구문독해 강의가 없다는 거야. 선생님 은퇴하고 난 뒤에는. 이거 지금 해석이 되냐는 거야. 일단 여기서 나타난 문법 현상이 뭐야? 질문을 던져야지. 그리고 이 대세 성격이 뭐야? 깨끗하게 할까? 일단 what it is 이 부분만 보면 뭐야? 대까지 보면서 이때 강조 구문이야? 아까랑 똑같은 질문 또 하지. 가주어진 주어야. 선생님은 여기까지에선 답 고르지 못하지만 여기에서 답이 보인다고 봐.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 자, 봐봐. 자,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 뭐를 가주어진 주어야. 이시 가주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it is what to experience. 가주어진 주어 보여? 경험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지. 그렇지? 자, 경험한다는 거. 그러한 상황을 어떤 특정한 어떤 신념체계나 욕망으로 그러한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고려하는 것인데 이때 대시 뭐냐는 거야.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 가주어진 주어 강조 구문이 아니야. 즉 상대방이 홀드가 기억나? 홀드
개체, 유효, 생각을 품다, 주장하다. 이때 품다야. 상대방이 품고 있는 어떤 특정한 어떤 신념 체계나 욕망으로 그러한 상황을 경험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지. 상대방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자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봐봐. 자, 백그라운드 날리지 얘기야? 배경 지식 얘기가 필요해? 백그라운드 날리지 아니지? 그 다음 동일한 상황이 돼 있을 때 자, 자기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상상함으로써요? 아니면 자, 상대방이 경험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요. 놓치지 않고지. 이해지? 상대방 얘기를 계속하지. 그리고 첫 번째 논지를 봐. 아까 첫 번째 논지가 뭐야? 감정적 반응에 여기서 키워드가 있는 거야. 상대방이 있는 자기 자신으로 나온 걸 비판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 자기 자신의 감정이 주인공이 되면 돼야 안 돼. 여기는 타자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치? 타자의 관점이 중요한 거지. 타인의 관점을 내면화시키는 거라면 말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뭐라? 놓치지 않는 거지.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놓치지 않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거지. 그치? 그치? 요 부분이 어려운 거야. 즉 상대방이 취하고 있는 특정한 어떤 신념체계나 욕망으로 그러한 경험을, 그러한 상황을, 그 상황이란 것은 비극적인 상황이야.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고려하는 거라고 했어. 그것은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 중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오버래핑은 내용적으로 불일치하지. 그치? 이 지문. 요즘에 이제 강의하는 애들이 전부 다 본문에 있는 단어 갖고 대충 의역한단 말이야. 해석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답률이 이건 치솟는 거야.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34번하고 30번만 유일하게 어려웠고 나머지 20% 정답률은 나중에 너희들이 풀어보면 알아. 고3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또 뭐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시험을 받고 또 하나는 뭐야?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은 선생님 앞에 지금 주제제목 요지를 풀라고 안 했잖아. 그거를 내일 풀어보면 알 거야. 집에서 풀 필요는 없어. 풀어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뭐 하나 친숙한 소재가 없는 거야. 뭐 하나 친숙한 소재가 없으니까 거기서 시간을 까먹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순서 비열하고 적절한 위치가 내가 보기엔 더 어렵지 않았어. 특히 적절한 위치는 나중에 우리도 그 부분 풀어보겠지만 생각보다 왜 이게 20% 그런 생각은 안 들 거야. 새로운 패턴의 적절한 위치는 순서 배열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내가 보기에는 찍은 거야. 시간이 쫓긴 거야. 그리고 고3들이 뭐 너희들도 지금 아직까지도 내가 보기에는 체력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고3들도 당연히 체력이 회복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중간고사 뭐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스트레스 받는 건 똑같거든. 대한민국에서. 뭐 이제 정시를 준비한다고 해서 중간고사 시간에 뭐 퍼펄 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받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오답률이 좀 높게 나온 것이 아닌가. 오케이? 나머지는 내일 이어서 좀 더 하자. 오케이?